언제부턴가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피로와 함께 정신적인 피로까지 쌓이게 되면서 일상적인 단어가 된 듯한데요.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벌써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로 그 말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트레스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구조적인 신체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무섭게 지저대는 사나운 개를 우리가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막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되잖아요. 이때 평소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달려가는 그 행동이 바로 이 스트레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일명 벼락치기라고도 하죠. 평소에 열심히 안 하던 공부를 시험 기간을 며칠 앞두고서는 걱정과 불안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공부에 막 집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스트레스의 반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나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빨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체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칫 면역력 저하로도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라도 운동이나 숙면도 좋고요. 아니면 나에게 맞는 해소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의 저는 최은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약간만 장착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힐링을 드리는 그림책 이야기와 또 멋진 음악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또 오늘의 첫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태연이 부르는 이런 비트가 빠른 곡이 있었네요. 비교적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좀 파워풀하고 신나는 노래라서 진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태연이 부르는 스트레스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스트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지금 처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중요한 문제들이 순위별로 있는데요. 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정의는 과연 누가 내리는 걸까요? 여기 2017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조원희 작가가 들려주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선택한 그림책이죠.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제가 지난 4화에서도 조원희 작가의 미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작가에 대한 책을 2번이나 소개할 만큼 조원희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감정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흔한 일상 안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공감이 참 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어른들도 이 조원희 작가의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위트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책을 보다가 마지막 책장을 딱 덮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과 여운이 길게 남아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오늘의 힐링책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미혼의 네모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 네모 씨의 사정이 있습니다. 네모 씨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문제가 과연 뭔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친절하게도 작가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에게 힌트를 좀 살짝 주거든요. 위트 있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처음 그림은 목욕탕에 집에 있는 목욕탕에 그 물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보통 배수구라고 하죠. 이 배수구에 흩어진 머리카락들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500원짜리 동전이 딸랑 하나 그려져 있고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동전 크기만하게 시작되었어 라고요. 우린 이 문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은 문제가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직 느낌이 안 오시죠? 다음 페이지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주인공인 네모 씨의 머리 이 정수리 부분에 정말 아까 그림에 있던 딱 동전 크기만한 면적의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네모 씨에게 원형 탈모라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모습을 거울로 지켜보는 듯한 네모 씨의 표정은 많이 괴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모 씨는 갑자기 생긴 500원짜리만한 원형 탈모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동전 크기만한 탈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가족이 겪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서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참 그게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생기는 건데 또 그걸 걱정하고 치료하느라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라서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또 더욱이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똑같은 말만 해주시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요. 그게 알고는 있지만 정말 당사자는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이 우수수 더 흘러내립니다. 자, 네모 씨는 과연 이 중요한 문제인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네모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조원희 글 그림. 문제는 동전 크기만하게 시작되었어. 의사가 말했지. 심각한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처방대로 따르세요. 네모 씨의 어깨가 뻣뻣해졌어. 어떤 처방도 열심히 따르기로 굳게 마음먹었지. 네, 선생님.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통풍이 중요하니 우선 그 모자부터 좀 벗으세요. 당분간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네모 씨는 자전거 출퇴근을 중단했어. 새벽 달리기와 주말 등산도 그만뒀지. 그리고 뜨거운 목욕도 삼가세요.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네모 씨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어.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근 뒤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 동물의 털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애완견은 안 됩니다.
미안. 당분간 같이 못 자.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네모 씨의 반려견 잔이유는 크게 상심했어. 그리고 채소와 해조류 위주로 식사하시고 특히 검은 콩, 검은 쌀, 검은 깨 같은 검은색 음식을 많이 드세요. 네모 씨는 검은색 음식을 정말 열심히 먹었어. 차차, 검은색이라도 커피와 초콜릿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은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시고 연고는 2시간마다 바르세요. 두피 마사지는 틈나는 대로 하시고 일주일에 2번 침 맞으러 오세요. 네모 씨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점점 많아졌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모 씨는 좋아하는 개그 프로를 보면서도 웃지 않게 되었어. 회원들이 웃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고, 얘들아, 선생님이다. 선생님 머리에 구멍 났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디? 네모 씨는 더 이상 아이들도 귀엽지 않았어. 네모 씨는 가발 가게에 들어갔어. 이건 어떠세요? 한결 풍성하면서 자연스럽고 시크하고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날 네모 씨는 뜨거운 목욕을 했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니 정말 좋았어. 물결이 찰랑찰랑 기분 좋게 흔들리고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자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말이야. 새벽 달리기,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 한 조각, 그리고 복슬복슬한 잔이윤의 감촉. 네모 씨는 화장실로 들어갔어. 그리고 머리를 모두 밀어버렸어. 네모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 동전 크기만하게 시작된 네모 씨의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났어.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 이 시간에는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 그림책을 방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커다란 어떤 것을 잃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진정한 큰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된 방법이 반대로 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해결책은 내 스스로 찾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네모 씨가 했던 것처럼요. 저도 요즘 이것저것으로 머릿속이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오늘의 힐링책 중요한 문제를 읽고 나니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모 씨는 원형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 좋아하는 일들을 제한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괴로워졌었는데요. 네모 씨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전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문제를 오히려 가장 사소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극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문제의 크고 작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 보고 사고를 전환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행복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 네모 씨는 새벽 달리기,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타기, 또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 한 조각 먹기, 또 복슬복슬한 네모 씨의 반려견 잔이윤의 감촉을 느끼는 시간들, 이런 소소하고 좋아하는 일상들로 탈모라는 중요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소중한 행복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소소하고 좋아하는 일상 중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떠올려 봤더니 보통 라고들 하죠. 저도 커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전 네모 씨와는 반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오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시면 제 몸이 확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일상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원형 탈모증에 걸린 네모 씨가 중요한 문제를 잘 풀고 또 소중한 행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마침 네모 씨에 대한 노래가 있어서 듣고 오려고 합니다.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앞서 오늘의 책 중요한 문제에서 네모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던 원형 탈모라는 중요한 문제를 자신이 좋아하는 소소한 일상들을 다시 누리게 되면서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힐링 노래 코너에서는 네모 씨의 소소한 일상들과 관련된 노래들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즘 커피 홀릭이신 분도 많으시고 또 그리고 네모 씨도 저도 좋아하는 일상 중 하나가 이 커피라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주제로 한 노래들을 한번 선곡해 보았는데요. 커피와 관련된 가요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 곡으로 두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커피송입니다. 커피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커피 문화를 재치 있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무려 1946년에 발표된 노래로 다른 가수들이 커버곡으로 많이 남길 정도로 그렇게 히트를 했다는 곡인데요. 가사 내용을 잠깐 보면 브라질은 커피가 끔찍할 정도로 많다. 심지어 커피가 물보다 많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입니다. 오래된 노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느껴지면서
왠지 실내에 이렇게 커피 연기가 한가득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노래입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커피송. 시네마 동화극장에서 들려드리는 커피와 관련된 두 번째 선곡은요. 커피 한 잔과 클래식 음악의 조합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아마도 음악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커피 관련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1732년에 독일의 작곡가 바흐가 작곡한 커피 칸타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300년 전에 만든 커피 음악이라니.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 곡은 일종의 광고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의 광고 음악이라니. 이것도 놀랍죠. 물론 TV가 없는 그 시대의 광고 음악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지만 은근한 홍보 효과를 노린 음악이었다고 해요. 바흐는 주로 종교적인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이 커피 칸타타는 지금의 커피 개념인 커피 하우스에서 연주된 일종의 커피 광고 음악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는 지금처럼 커피를 마시는 것이 대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커피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내의 여러 커피하우스들은 커피와 담소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커피 문화와 정말 별반 다를 게 없었나 봐요. 이렇게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의 사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커피하우스에서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역시 커피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커피 홍보 음악이자 어떤 오페라 같은 그런 공연이었다고 해요. 클래식 음악에 딱히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도 이게 300년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연을 관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이번 시간은 조수미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M 96.3. 오늘 시네마 동화극장에서는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를 소개해드리고 주인공인 네모 씨의 행복한 일상들과 관련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행복한 일상 중에 커피와 관련된 곡 두 곡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네모 씨의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에 관한 주제는 사랑스런 반려견입니다. 네모 씨의 반려견 자니유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지고 있어서 자니윤을 끌어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촉에서 네모 씨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죠. 그에 걸맞게 길을 가다가도 보면 어떨 땐 아이들보다도 더 흔하게 반려동물과 산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행복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버려지는 유기견들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책이 시급한 때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보다는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비치의 이혜리 씨가 바로 이 유기견 입장에서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받던 시간이 무색하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버려졌을 반려견들은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생명체에 대한 그 절대적인 책임감은 필수여야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너무 공감 가고 슬프기도 한데요. 노래 제목도 독특합니다. 한자의 개 견자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혜리가 부릅니다. 견의 차이. 가사가 슬픈 이혜리의 견의 차이 듣고 왔습니다. 네모 씨의 소소한 일상 중 한 가지였던 반려견과의 연관된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이번엔 좀 사랑스러운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보다는 지금 들려드릴 두 번째 곡이
오늘의 책 중요한 문제의 주인공 네모 씨와 네모 씨의 반려견 잔이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오스트림이 부릅니다. 우리 집 강아지 귀여워 듣고 올게요.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의 책 중요한 문제의 주인공 네모 씨의 행복한 일상 중에서 연관된 노래들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른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은요. 바로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역시 자전거에 관련된 노래 두 곡을 선곡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경쾌하고 신나는 피아노 전주로 시작해서 금방이라도 자전거 라이딩을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바이크. 네모 씨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 중에 하나인 자전거 타기와 연관된 노래 방금 전에 페퍼톤스의 바이크 듣고 오셨고요. 자전거와 관련된 두 번째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엔 좀 생소하고 독특한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영국의 여가수 케이티 멜로아의 9 Million Bikes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먼저 이 곡을 독특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 영국 여자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치 예전의 영화 중경삼님이나 화양연화 같은 그런 홍콩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입니다. 일단 제목이 9 Million Bicycle이잖아요. 제목 그대로 900만 개의 자전거. 900만 개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자전거를 이렇게나 많이 타는 민족. 네, 바로 중국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바로 베이징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결국 베이징에는 900만 개의 자전거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고 또 그 숫자만큼이나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러브송입니다. 2005년에 발표된 노래인 걸 보니까 아마 이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때였고 당시 서양인에게는 뭔가 동양의 신비로움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케이티 멜로아의 9 Million Bicycles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운 케이티 멜로아의 9 Million Bicycles 듣고 왔습니다.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은 조원희 작가의 중요한 문제를 같이 읽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어주고 또 가을이 성큼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무더웠던 이번 여름은 체력적으로도 살짝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잘 참고 견디시느라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나만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 순위별로 잘 정리하셔서 다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헬로 가영의 지금이 우리의 전부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마 동화극장 저는 최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